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달일까요? 아니면 경기력일까요?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잠입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이 무대에서 어떤 나라 선수들은 도난 사건 때문에 잠을 설쳤고 어떤 나라 선수들은 2주째 파스타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선수촌만은 달랐습니다. 밤 11시에도 따뜻한 사골국이 나왔고 새벽 2시에도 초음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경기 전날 이불이 얇다고 하면 30분 안에 새 이불이 도착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을 보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 선수촌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쇼트트랙 선수가 불닭볶음면을 먹으러 왔고 캐나다 스키 선수가 김치를 챙겨갔으며 독일 봅슬레이 팀이 우리도 저 시스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음식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21세기 스포츠 전쟁의 새로운 룰입니다. 메달은 경기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기 외 시간을 지배하는 나라가 이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림픽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올림픽 시스템 전쟁의 민낯입니다. 2026년 2월 10일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 3일차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 숙소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트북 2대, 현금 약 3,000유로, 그리고 일부 선수들의 개인 장비까지 사라졌습니다. CCTV는 작동하지 않았고 보안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준비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개막 일주일 만에 프랑스 선수촌에서는 난방 고장이 발생했고 독일 선수촌에서는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일부 국가 선수들은 호텔로 옮기고 싶다는 요청을 올림픽 조직위에 제출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입촌했다. 시설 점검 중 발생한 일시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수백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왜 선수촌 보안조차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올림픽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대부분의 개최국은 이 복잡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선수촌은 단순히 숙소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선수가 2주 동안 먹고, 자고, 회복하고, 훈련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24시간 운영하려면 보안, 의료, 급식, 시설관리, 통역, 교통 등 수십 개 부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4년에 한 번 올림픽을 엽니다. 경험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실수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밀라노 올림픽 기간 중 유독 한 나라 선수촌만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한국 선수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밀라노 올림픽 개막 일주일 차 SNS에 이상한 현상이 포착됩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선수들이 한국 선수촌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마을은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 드디어 진짜 회복센터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처음엔 단순히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식이 인기 있으니까, K-푸드 열풍이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선수촌은 단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동형 진천 선수촌이었습니다. 진천 선수촌, 충북 진천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훈련센터입니다. 여기서 한국 선수들은 올림픽 전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진천에서 쓰던 시스템을 통째로 밀라노로 가져왔습니다. 의무실 장비? 진천에서 공수했습니다. 급식 시스템? 진천 조리팀이 직접 왔습니다. 회복 프로그램? 진천 스포츠과학팀이 상주합니다. 심지어 선수 피드백 즉시 반영 시스템도 작동했습니다. 한 피겨 선수가 이불이 얇아서 잠을 못 잤다고 하자 30분 만에 새 이불이 도착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자 다음날 라운지에 라면 10종류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한국은 올림픽을 4년에 한 번 치르는 게 아니라 365일 진천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안도 불안하고 난방도 안 되는데 한국은 회복, 컨디션, 심리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IOC 관계자 한 명이 한국 선수촌을 방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숙소가 아니라 퍼포먼스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된 걸까요? 한국 선수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엘리트 스포츠의 최신 트렌드를 아십니까? 회복과학입니다. 20세기 스포츠는 얼마나 강하게 훈련하느냐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들어올리고, 더
더 오래 버티는 선수가 이겼습니다. 21세기 스포츠는 다릅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같은 강도로 훈련해도 회복이 빠른 선수는 다음날 다시 100% 컨디션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느린 선수는 70% 컨디션으로 버텨야 합니다. 올림픽은 2주 동안 여러 차례 경기를 치릅니다. 예선,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 매번 최고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 외 시간이 하루 20시간입니다. 이 20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적을 좌우합니다. 한국선수촌은 회복 효율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추가 이불 즉각 제공 수면 질이 회복의 70%를 결정합니다. 이불이 얇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합니다. 한국선수촌은 선수가 요청하면 30분 내 이불을 교체해줍니다. 라운지 자유이용 선수들은 경기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새벽 6시 경기도 있고 밤 10시 경기도 있습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출 수 없습니다. 한국 라운지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언제든 와서 먹고 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천 장비 공수한 5층 의무실. 일반 올림픽 의무실은 응급처치 위주입니다. 한국 의무실은 재활 치료 수준입니다. 초음파 치료, 충격파 치료, 냉온욕, 압박 마사지. 진천 선수촌에서 쓰던 장비를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초음파 충격파 치료 장비 상시 운영. 근육통, 염좌, 타박상.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습니다. 보통은 진통제 먹고 버팁니다. 하지만 한국선수촌은 즉시 치료합니다. 경기 후 2시간 내 치료받으면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이건 운영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화제가 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식 라운지입니다. 밀라노 올림픽 기간 중 한국선수촌 1층 라운지에는 24시간 한식 뷔페가 운영됐습니다. 사발면, 즉석밥, 김치, 도시락, 떡볶이, 김밥, 참치마요, 사골국, 미역국, 된장찌개. 한국 선수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쉼없이 공급됐습니다. 처음엔 한국 선수들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른 나라 선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빠릅니다. 즉석밥 하나, 국 하나, 반찬 하나 담으면 5분 만에 식사 완성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촌 식당은 줄 서서 20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파스타, 피자, 치즈범벅 음식을 2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한식은 국물이 있고 발효식품이 있어서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컨디션 유지에 좋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따뜻한 국물은 체온 유지를 돕습니다. 이건 사실 파리올림픽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때도 한국 선수촌에 한식 라운지가 있었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그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선수 맞춤형 급식도 제공했습니다. 쇼트트랙처럼 순간 폭발력이 필요한 종목 선수에게는 고탄수화물 메뉴를, 피겨처럼 체중 관리가 중요한 종목 선수에게는 저칼로리 고단백 메뉴를 추천했습니다. 심지어 피드백 기반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한 스키 선수가 국물이 너무 짜다고 하자 다음 날부터 저염 버전이 추가됐습니다. 한 컬링 선수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자 3일 뒤 떡볶이가 메뉴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스포츠 과학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한국 선수촌을 넘어 전 세계 선수들의 루틴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2주차. SNS에는 이런 게시물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쇼트트랙 선수 한국 라면이 내 경기 전 루틴이 됐다. 5분이면 완성. 따뜻하고 완벽하다. 캐나다 알파인 스키 선수 2주째 파스타만 먹었다. 한국 라운지에서 드디어 진짜 음식을 찾았다. 독일 봅슬레이 팀 불닭이 우리 루틴의 일부가 됐다. 집에도 가져갈 거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맛있다던데? 불닭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들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루틴이 됐습니다. 경기 전날 밤에는 사골국을 먹고 경기 당일 아침에는 즉석밥과 김을 먹고 경기 후에는 미역국으로 회복하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맛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회복 효율 때문입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경기 후 2시간 이내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음날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염분과 수분을 보충하면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식은 이 회복 효율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발효식품장 건강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올림픽 기간 중 감기 걸리면 끝입니다. 한식은 면역력 유지를 돕습니다. 따뜻한 국물 채운 유지 밀라노는 2월에도 영하권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큽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뜻한 국물은 체온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즉석 구조 타이밍 조절 가능 즉석밥, 사발면은 5분이면 완성됩니다. 경기 시간이 갑자기 앞당겨져도 늦춰져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미국 쇼트트랙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전날 밤 한국 국물을 먹었다. 몸이 가벼웠고 따뜻했고 잠도 잘 잤다. 몸 상태가 달랐다. 이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K-푸드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까지만 해도 K-푸드는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음식, BTS가 먹는 그 음식,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 밀라노 올림픽 이후 K-푸드는 퍼포먼스 푸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는 밀라노 올림픽 후 한국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스포츠과학연구소는 발효식품이 운동선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부 대학 스포츠팀은 한식 요소를 급식에 도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경기력 향상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스포츠 영양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다. 회복 전략이다. K-푸드는 이제 문화가 아니라 경기력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음식 산업을 넘어 국가 브랜드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끝난 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진천 선수촌 시스템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수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급식 서비스가 아니라 복합 산업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과학 식품 산업 의료 장비 산업이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스포츠 영양식 산업 즉석밥, 사골국, 프로틴 김밥. 한국 식품 기업들이 개발한 운동선수용 간편식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해외 스포츠팀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 의료기기 산업 진천에서 쓰던 초음파 치료기, 충격파 치료기, 냉온육 장비. 이 장비들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팀, 재활병원, 피트니스 센터가 타깃입니다. 스포츠 회복 솔루션 글로벌 시장 진천 시스템을 컨설팅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팀 선수촌을 한국식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올림픽을 통한 국가 시스템 브랜딩입니다. 한국은 메달도 땄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은 선수 관리를 잘한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스포츠를 넘어 국가 신뢰도 전체로 확산됩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끝난 후 IOC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선수 지원 시스템은 올림픽 운영의 미래를 보여준다. 현지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올림픽 안에 또 다른 올림픽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이겼다. 올림픽은 메달만 남기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남깁니다. 1988 서울 올림픽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은 한국이 문화 강국임을 보여줬습니다. 2026 밀라노 올림픽은 한국이 시스템 강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진심 과학 체계가 결합된 모델. 이게 바로 한국식 스포츠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스포츠를 넘어 국가 신뢰도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선수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긴다. 한국 제품은 디테일이 다르겠구나. 한국 기업과 거래하면 믿을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국가 브랜딩의 선순환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메달 경쟁만이 아니라 누가 선수 관리 시스템을 갖췄는가, 누가 경기 외 시간을 지배하는가, 누가 퍼포먼스를 산업으로 설계했는가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한국 선수촌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21세기 스포츠 전쟁은 경기장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실에서, 식당에서, 의무실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전쟁에서 시스템으로 승리했습니다. 2030년 다음 올림픽에서는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4년에 한 번 올림픽을 치르는 게 아니라 365일 진천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올림픽은 메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